지금 느끼는 감정, 그것은 참 자아가 보내는 신호다. 지금 삶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는가? 아니면 따라가고 있는가? 당신의 기분이 곧 방향이다. 좋은 느낌을 따라가라. 삶이 데려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무거운 감정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우리는 보통 그런 기분이 들면 내가 이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구나 하고 외부에서 이유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13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며 4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영적 스승이 되어준 책, 에스더 익스와 제리 익스의 감정이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진동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6번째 감각이다 라고 말이죠. 감정은 시각이나 청각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 있는 진짜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위에 카누를 타고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강물은 우주의 풍요와 사랑,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행복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방향, 즉 하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노를 내려놓고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긴 채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힘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힘을 주어 노를 잡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힘이 들고 숨이 차고 온몸이 떨리는데도 억지로 노를 저어 올라가려고 하죠. 책에서는 이것을 역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걱정, 원망, 두려움, 조바심 같은 기분 나쁜 감정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가야 할 편안한 하류가 아니라 저항이 심한 역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참 자아의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나의 진동과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면 자연스러운 하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내 감정의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기분이 좋다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다면 지금은 노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노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바라봐 줘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류의 노를 내려놓고 하류로 돌아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신다면 내 감정이 보내는 신호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방향키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이 알려주는 것들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진동하는 존재다. 당신은 몸의 감각을 통해 지금 주변 환경을 인식해요. 이 환경을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집중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진동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텔레비전을 볼 때 화면 속 사람과 장소가 그 안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기계가 어떻게든 신호를 받아 의미 있는 이미지로 바꿔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해해요. 비유가 완벽하진 않지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은 몸의 감각을 통해 진동적 신호를 받아 지금 살고 있는 현실로 바꾸는 수신자예요.
그렇게 많은 존재와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비범한 현실을 창조하고 있어요. 눈을 활용해서 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듣기, 냄새 맡기, 맛보기, 만지기도 너무 자연스럽게 와서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진동을 의미 있는 삶의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이 세포 안에 담긴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당신에게는 6번째 감각이 있다. 당신이 인식하는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너머에 덜 인식되는 또 다른 감각이 있어요. 감정이에요. 다른 5가지 감각처럼 태어난 날부터 활성화되어 있던 이 6번째 감각은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듯이 감정을 느끼는 것도 가르침 없이 왔어요. 사실 감정에 대한 인식은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내 감정이 상했어. 나는 행복해. 기분이 안 좋아. 외로워. 죄책감이 느껴져. 감정은 당신과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큰 역할을 해요. 하지만 자기 감정의 놀라운 힘과 가치를 의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의도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감정에 대한 더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돕는 거예요. 감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인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당신의 감정이 말 그대로 참 자아와 얼마나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당신은 원래 참 자아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참 자아의 일부가 이 몸으로 들어와 태어난 거예요. 이제 몸의 감각을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욕망의 로켓을 쏘아 올려요. 참 자아는 그 새로운 욕망을 보고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이 돼요. 이제 새롭게 확장된 버전의 당신으로 서 있어요. 하루 종일 매일 삶의 경험이 당신을 확장시켜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 읽는 것, 보는 것, 하는 경험, 그 모든 것과 함께 끊임없이 욕망의 로켓을 쏘아 올려요. 누군가 무례하면 더 친절한 대우를 원해요. 오해받으면 이해받기를 원해요. 돈, 건강, 우정이 부족하면 더 원해요. 삶은 끊임없이 당신을 더 되게 해요. 새롭게 개선된 당신은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어요. 참 자아가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감정은 절대적인 지표이다. 삶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욕망이 진화해요. 돈, 시간, 명확성, 체력 같은 것이요. 부족한 걸 알 때마다 원하는 것이 더 명확해져요. 질병 한가운데서 건강에 대한 욕망은 항상 분명히 증폭돼요. 욕망이 하루 종일 매일 진화함에 따라 참 자아도 진화해요. 새로운 욕망을 낳는 순간마다 참 자아도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욕망과 함께 흐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참 자아만큼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한다면 당신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향해 온전히 주의를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삶에 대한 열망, 마음의 명확성,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멋진 몸의 활력을 느낄 거예요. 참 자아를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연결의 황홀함은 달콤할 거예요. 반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그 저항의 불편함을 느껴요. 삶의 어떤 순간에든 느끼는 감정은 당신과 참 자아 사이의 진동적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금 활성화된 생각과 그에 따른 진동이 참 자아의 진동과 맞는지 아닌지를 말해줘요. 맞거나 가까우면 기분이 좋아요. 맞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의식적 진화에 필수적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기쁜 삶을 살려면 삶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야 해요. 생각의 방향을 맞추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돈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돼요. 당신 안에 쌓인 것이 그만큼 확장돼요.
하루를 살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모든 순간이 풍요에 대한 욕망을 더 선명하게 다듬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으면 더 나은 몸 상태를 원하게 돼요. 당신 안에 쌓인 것이 그만큼 또 확장돼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인정받고 싶어져요. 하는 일이 지루하면 더 흥미로운 일을 원해요. 누군가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면 나도 그런 대우를 원해요. 의미 있는 관계가 없으면 원해요. 지금의 관계가 힘겨우면 더 잘 맞는 관계를 원해요.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삶의 세부 사항을 통해 확장하고 있어요. 이 확장은 멈추지 않아요. 경험하는 모든 것과 함께 개선을 위한 진동적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참 자아는 이미 그것이 돼 있어요. 당신의 삶이 원한 그 나은 버전으로요. 그것은 모두 생각을 맞추는 것에 관한 것이다. 원하는 것이 부족할 때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진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무언가를 원한다고 확인하면 그걸 가지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데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아요. 하지만 기쁜 삶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구별이 있어요.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이에요.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삶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활동을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보다 체중이 더 나간다는 걸 깨닫게 할 때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 되도록 내맡기는 것은 행동에 관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맞추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욕망을 낳은 현재 상황을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욕망의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결국 어떤 행동에 영감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추구하는 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참 자아와 맞추는 거예요. 참 자아와 맞춰지면 어떤 행동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맞춰지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참 자아와 맞춰지면 모든 노력이 멋진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맞춰지지 않으면 노력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거예요.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라고 결론 내리면서 낙담하게 될 거예요. 그 안도감의 정체. 우리가 참 자아와의 일치에 대해 말할 때 오직 당신 안의 에너지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과의 일치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문제가 다른 사람들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종종 그 상호작용은 불편함이나 문제의 원인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달라지라고 요청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차피 당신을 위해 변하려 하지 않아요. 변하려 할 때조차 당신이 기분 좋기 위해 필요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당신을 기분 좋게 느끼게 하는 것은 오직 당신 안의 에너지를 일치시키는 데 있어요. 바로 참 자아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도록 허용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카누를 흐름에 띄우기. 카누를 강에 띄우고 물살을 따라 편하게 떠내려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카누를 돌려 역류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노를 젓기 시작해요. 우리가 물어요. 왜 물살을 거슬러 가요? 카누를 돌려서 흐름을 따라가면 어때요? 하루로요? 그건 게으른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오래 계속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내는 게 제 의무예요. 오래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덧붙여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했고 그 엄마의 엄마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물살을 거슬러 부지런히 일했어요.
모든 트로피와 기념비는 물살을 거슬러 버틴 사람을 위해 세워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죽은 후에 더 큰 보상이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물살과 싸우는데 점점 능숙해지는 걸 지켜봐요. 근육은 강해지고 배는 날렵해지고 더 효과적인 노적기를 찾아내요.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걸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듣지만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역류에서 올라간 쪽에 없어요. 흐름을 따라가는 하류 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흐름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부터 보았고 크기와 속도가 커지는 걸 지켜봤어요. 물살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흐르는지 알고 당신이 내맡기기만 하면 이 흐름이 어디로 이끄는지 이해해요. 이것은 삶의 흐름이에요. 이 몸으로부터 나오기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참 자아의 관점에서 이 몸으로 이 행성에 오겠다고 결심했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이 흐름에 합류했어요. 이제 이 몸 안에서 삶을 경험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요청이 생겨요. 크든 작든 모든 요청과 함께 흐름의 속도를 더하고 있어요.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요청하게 할 때마다 참 자아는 그 욕망의 로켓을 타고 요청에 대한 진동적 응답이 돼요. 당신이 하는 모든 질문은 답을 만들어내고 참 자아는 그 답에 초점을 맞춰요.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책을 만들어내요. 참 자아는 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그것이 돼요. 내맡긴다면 이 흐름은 당신의 삶이 창조하는 모든 것을 갖고 하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준비되어 있고 당신이 흘러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맡김의 연습. 감정은 진짜 나와의 거리다. 예를 들어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싫고 못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자신을 보는 눈이 근원이 당신을 보는 눈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거울을 보면서 자랑스럽거나 뭔가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거나 자신이 좋을 때 그 느낌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항상 당신을 사랑하는 근원과 같은 파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얼마나 강하든 약하든 한 가지를 뜻해요. 이 몸에 있는 당신이 근원의 관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과 의식적으로 연결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실시간으로 순간순간 자기 안의 시스템을 작동시킨 거니까요. 그 더 넓은 관점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 수 있고 그건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 더 넓은 관점은 당신이 되어온 모든 것의 정점이에요. 가장 진화한 형태의 영원한 당신이에요. 큰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당신은 근원 에너지이고 주위의 일부를 이 몸에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 몸으로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걸 알고 원하는 걸 알면서 매일 하루 종일 말로 하든 안 하든 원하는 것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면 더 친절하길 바라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례하면 자신이 더 친절했으면 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나아지길 원하고 아프면 건강해지길 원해요. 원하는 게 충분하지 않으면 갖고 싶어 해요. 삶이 끊임없이 새로운 결론을 낳게 하고 단세포 유기체든 누구든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의 확장은 그 경험의 결과예요.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은 근원 에너지이고 이 몸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이 부분을 정말 잘 들어주세요. 당신의 근원 에너지가 말 그대로 당신이 쏘아올린 욕망을 타고 당신이 요청한 바로 그것이 돼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는 것들은
한때 생각이었고 생각의 형태를 거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자아가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즉시 된다고 말해도 별로 흥분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 자리에 있다면 흥분할 거예요. 그게 모든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이니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책을 쓰고 최고의 제목을 붙였어요. 요청하면 주어진다. 이 제목이 좋은 이유는 이 한마디가 전부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더 긴 제목을 원했지만 출판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나는 비물질적 에너지이고 그 의식의 일부를 이 몸으로 보냈다. 이 몸으로 살면서 삶의 경험이 끊임없이 장단점을 저울질하게 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쏘아 올리게 한다. 그러면 비물질적인 나는 요청한 것에 대답할 뿐 아니라 요청한 것을 주고 말 그대로 요청한 것이 된다. 너무 길다고 했지만 요청하면 주어진다가 같은 말이에요. 삶이 요청하게 하면 근원은 줄 뿐 아니라 그것이 돼요. 이걸 들었다면 당신 안의 안내의 열쇠를 방금 찾은 거예요. 이 두 진동 지점이 근원과 같은 파장인지 아닌지를 항상 알 수 있게 해주니까요. 방금 한 말을 기억하면 이게 특히 중요해요. 삶이 이걸 더 원하게 했고 더 나아지길 원하게 했어요. 이 몸으로 오기 전에도 그리고 온 이후로 더 강하게 삶의 경험을 통해 이 그림을 조금씩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최첨단의 당신을 창조한 거예요. 근원은 거기 서서 그것이 되고 그것을 내보내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진동 상태에 반응하고 있고요. 이해되나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확장된 당신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생명력이에요. 영감이에요. 삶의 흐름이에요. 근원의 부름이에요. 왜 그쪽으로 끌리는지, 왜 영감을 느끼는지 감이 오나요? 살면서 말 그대로 확장하고 더 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장된 당신이 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것이 되기 전에 죽어요.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가능한 한 가볍게 다루려고 해요. 없는 거니까요. 살다 보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쏘아 올려요. 그때마다 근원은 이미 그 확장된 버전이 돼요. 그런데 이 몸에 있는 나는 눈앞의 현실만 봐요. 돈이 없어. 관계가 안 돼. 나는 부족해. 근원은 이미 확장된 곳에 가 있는데 나는 제자리에 있으니까 둘 사이의 간격이 생겨요. 그 간격이 바로 부정적 감정이에요. 간격이 클수록 더 끔찍하게 느껴지고요. 죽으면 이 몸의 저항, 나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같은 생각의 습관을 한꺼번에 놓게 돼요. 저항이 사라지니까 간격이 바로 닫히고 근원인 나와 즉시 하나가 돼요. 하지만 죽어서야 그 간격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생각의 습관을 놓으면서 그 간격을 닫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내맡김의 기술이고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내맡김의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 간격을 닫는 기술이에요. 이 몸으로 살면서 삶이 되게 한 나를 내맡기는 기술. 저항을 놓고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가 나를 통해 흐르게 하는 기술. 태어나기 전에 나뿐 아니라 그 이후로 된 나와 맞춰지는 기술.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존재와 맞춰지는 기술. 이해되나요? 그래서 충족되지 않는 느낌이 들 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그건 당신이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삶의 순환이 비물질에서 이 몸으로 오고 새로운 생각을 낳으면서 비물질의 당신이 그것이 되는 과정이라는 걸 더 충분히 느끼길 바라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핵심에 있는 이 삶의 순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존재의 영원한 본성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 영원한 존재이고 당신은 최첨단에서 새로운 확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원은 즉시 그것이 되고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웅장해요. 당신도 그것을 따라가도록 자신을 내맡기면 웅장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삶이 되게 한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 내맡기지 않으면 꽤 괴로워요. 당신의 강은 통제할 수 없다. 카누를 강가로 가져가서 아주 빠르게 흐르는 강에 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에 노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카누를 역류 쪽으로 돌려서 물살을 거슬러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해요. 우리는 말해요. 왜 돌아서 물살과 함께 가지 않나요? 왜 돌아서 흐름과 함께 가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흐름에 맡긴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 다들 저보다 더 열심히 노를 젓고 있거든요. 노를 놓으면 그냥 게으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준비는 다 됐어요. 당신은 말해요. 좋은 배에 좋은 노도 있어요. 노 잡는데 굳은 살이 박였고 근육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결단력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한테 배웠고요. 우리 집안은 다 그래요. 더 열심히 저어요. 우리는 말해요. 그걸 얼마나 오래 계속할 수 있나요? 당신은 말해요. 죽을 때까지요. 얼마나 오래인지는 모르지만 상이란 상은 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가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좀 받고 싶어요. 게다가 죽은 후에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더 큰 보상이 있다고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게 맞다고 열심히 설득하려 하고 우리는 항상 사랑스럽게 들어요.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멈추고 온 마음을 다해 말해야 해요. 원하는 것 중 어떤 것도 역류 쪽에 없어요. 단 하나도요. 4살이든 10살이든 20살 때 갖게 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에 대한 같은 부정적인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면 전혀 변하지 않은 그 태도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요. 흐름이 더 빨라졌으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아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것만 계속 봐왔다면 그 진동은 요청이 점점 강해지는 동시에 함께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은 더 빨라지는데 그 흐름과 함께 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게 불편함이에요. 아픈 아이들조차 삶이 가질 수 없다고 믿는 뭔가를 원하게 해서 질병을 경험해요. 무력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뭔가가 정말 중요한데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자리에 자신을 놓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당신 안에서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고 그건 당신을 돕지 않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느 지점에서든 돌아서 흐름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사실 돌아서 흐름 쪽으로 노를 저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노를 놓으세요. 흐름이 당신을 돌려줄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열정 같은 기분 좋은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트를 돌려서 모터를 달고 가능한 한 빨리 기분 좋은 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점점 더 기분 좋은 쪽으로 내려가길 바라지만 흐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요. 역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것만 멈추면 물살이 당신을 돌려서 데려갈 거라는 걸 아니까요. 또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뭔가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든 자기 삶에서든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를 원하는데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고 우울하거나 격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갑자기 보트를 돌려서 기분 좋은 쪽으로 바로 내려갈 순 없어요. 그럴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해야 할 건 역류로 노 젓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데려가요. 그래서 가장 찾고 싶은 감정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알아차리길 바라요. 우리는 감정을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절망, 슬픔, 두려움에서 복수, 격분, 분노로, 좌절과 압도에서 비관으로, 희망으로, 낙관으로, 믿음으로, 알므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정이 붙일 수 있는 단어는 많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는 하나예요. 어디에서 보트를 띄우든 매일 찾길 바라는 감정이에요. 바로 안도감. 절망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둘은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요. 절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덜 끔찍한 감정을 찾다 보면 복수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절망에 비하면 복수심은 안도감이에요. 물론 주변 사람은 이걸 반기지 않아요. 특히 같이 사는 사람은요. 축 처져 있을 때가 더 나았대요. 조용했으니까요. 하지만 두렵거나 절망에 빠진 적이 있고 거기서 두고 봐 하는 마음이 가져다 준 숨통 트이는 느낌을 알아본 적이 있다면 안도감이 뭔지 알 거예요. 두고 봐 하는 자리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흐름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두고 봐 하는 자리도 거기 계속 있으면 곧 역류가 돼요. 흥미롭죠? 핵심은 이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그 생각을 놓으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돌려줘요. 그게 안도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보면 또 역류가 돼요. 그러면 흐름이 또 돌아서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두고 봐에서 돌아서면 안도감, 분노에서 돌아서면 안도감, 좌절에서 돌아서면 안도감, 희망에서 돌아서면 또 안도감. 매번 돌아설 때마다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이 오나요? 그러니 단번에 하루로 가겠다는 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억지로 하루로 가려고 노를 저으면 결국 역류로 가게 돼요. 사람들은 치유를 이루려고 해요. 역류해요. 뭔가를 더 낫게 만들려고 해요. 역류해요. 목표를 세울 거야 라고 해요. 역류해요. 노력하는 태도에는 항상 물살을 거스르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냥 놓는 건 완전히 달라요. 당신은 그걸 항복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욕망을 포기하는 거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욕망은 영원해요. 된 것보다 덜 될 수는 없어요. 삶을 살면서 더 요청하게 해놓고 신경 안 쓸래 라고 할 수 없어요. 욕망을 계속 다듬을 수는 있지만 계속 확장하고 흐름은 계속 빨라져요. 기분 좋게 느끼고 싶다면 흐름과 함께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냥 놓으세요. 기분 안 좋게 하는 거 뭐든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흐름과 함께 가기 시작해요. 특별히 질병을 생각해서 아픈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일단 아프고 나면 질병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상태로 있지만 처음에 아프게 된 건 질병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직장에 그 사람이 싫어서 아픈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서 아픈 거예요. 25년 전에 누가 배신했는데 그 뒤로 매일 그 얘기를 해서 아픈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만 계속 봐서 아픈 거예요. 여기는 디즈니랜드가 아니에요. 아무도 흐름을 끌 수 없어요. 꺼지길 바라지도 마세요. 그건 삶의 부름이에요. 근원의 부름이에요. 어디에 있든 돌아서서 흐름과 함께 가도록 돕는 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어떤 질문에든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어요. 모든 오해에 이해가 있어요. 모든 혼란에 명확함이 있어요. 마법 가방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칙을 알고 흐름의 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보았어요. 자신이 자기 경험의 창조자라는 걸 알죠? 이 몸 안에 근원 에너지라는 걸 알죠? 확장의 짜릿함을 위해 이 최첨단 환경에 오려고 여기 왔다는 걸 알죠? 확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당신 안에 쌓여온 것, 되어가고 있는 그것을 느끼지 않나요?
이 대화를 통해 알게 되지 않았나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순간에도 그건 실제라는 걸요. 이 부분을 꼭 들어주세요. 갖고 있는 질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 답을 향해 흐르도록 자신을 내맡기기만 하면 돼요. 직면한 딜레마도 이미 해결돼 있어요. 그 해결책을 향해 흐르도록 내맡기면 돼요. 그 사이에서 버둥거리지 마세요. 흐름의 힘과 당신의 가치를 그냥 믿으세요. 충분하니까요. 삶이 더 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최첨단 환경에 나왔다는 걸 아는 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웃기지 않나요? 우리는 웃겨요. 안 웃기다고요? 죽으면 웃길 거예요. 투덜거리고 걱정할 것들을 잔뜩 찾아놓고 그걸 핑계로 이미 된 것과 함께 가지 않잖아요. 믿으면서 원하면 살아나요. 의심하면서 원하면 끔찍해요.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당신의 하루에 있는 것들이 기대돼요. 봤어요. 좋아요. 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깜짝 놀랄 거예요. 하지만 나타날 준비가 되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거기 있었구나. 있는 줄 알았어. 느낄 수 있었어. 당신을 위한 큰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늘 그렇듯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미완성이에요. 감정이 알려주는 것들 읽어드렸습니다.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편안한 쪽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참 자아의 다정한 신호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과 평온은 이미 하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